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법규 강의를 담당하는 이종호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 이제 특정 소방대상물 별표를 이제 보기를 했었죠. 그쵸? 자, 근데 그걸 보기 전에 저희 교재 페이지 앞쪽으로 조금 갈게요. 어디로 가냐면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쪽. 아셨죠? 자, 거기 가보면 페이지 36페이지. 네, 여러분들 이 연임에 대한 기준이 없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저희 정규반 책엔 연임 기준이 없어요. 제가 이게 예전 기준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 검수를 하다 보니까 좀 놓쳤나 봐요. 그냥 이거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한다. 연임에 대한 내용 없어졌어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아셨죠? 자, 저희 정규반 책, 그 두꺼운 책 있죠? 우리 빨강색 두 권으로 되어 있는 거. 그쪽에는 페이지 80페이지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관련 내용이. 근데 그쪽에 가보면 연임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아셨죠? 그래서 이거 좀 고쳐주십시오. 연임 지워주시고. 뒤에 가보면 요 문제도 위원회 임기로 한다. 그냥 이렇게 바꿔주십시오. 문제도 한다. 연임 기준 삭제. 그래서 그냥 5로 해주시면 되겠죠. 그쵸?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때그때 고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이런 것도 같이 좀 보시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요걸 한번 볼게요. 시행령 별표 2. 뒤쪽으로 다시 가서 페이지 40 몇 페이지냐면 2페이지. 그쵸? 맞습니까? 그래서 거기를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행령 별표 2에 가보면 이제 소방 대상물인데 그 안에 얘를 설치한다 그랬죠. 맞나요? 이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소방대상물, 걔를 우리가 이름을 특소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화살표로 제가 이상과 미만을 표현해 놨고요. 자, 첫 번째 가보면 공동주택이라는 특정 소방대상물의 첫 번째 종류가 나온다. 그죠? 그럼 거기에 제가 얘는 꼭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아파트 등.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몇 층? 5층. 자, 이런 거 숫자 충분히 바꿀 수 있겠죠. 아파트 등. 그럼 이 안에 아파트도 포함이 된다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기숙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뭐 기숙사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학교나 또는 이제 회사 같은 데 가보면 공장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학생이나 종업원, 이 사람들이 이제 공동으로 취사도 가능하고 거기서 이제 묵는 구조죠. 그죠? 독립된 주거 형태는 갖추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연립주택과 뭐가 들어갔다? 다세대 주택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에 대한 정의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연립주택이 조금 더 큰 개념입니다. 바닥 면적이 660이에요. 660. 660. 아셨죠? 그래서 바닥 면적 660을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경우라고 나와 있습니다. 연립주택. 그리고 다세대 주택은 660을 이하라고 되어 있고 층수가 4개 층 이하. 그래서 여기는 초과의 층수는 어차피 다 이하죠. 지금 거기 가보시면. 맞습니까? 층수는 4개 층 이하로 동일하고 바닥 면적에 따라 연립주택이냐 다세대 주택이냐. 그러니까 이게 왜 생겼냐면 여러분들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에는 소방시설 기준이 따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5층 이상은 우리가 소방시설을 설치하는데 이 낮은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은 불이 많이 나잖아요. 여기도 불이 많이 나는데도 소방시설이 설치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소방시설에 대한 설치 대상으로 하나가 추가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 660 기준이에요. 층수는 다 4개 층 이하고요. 아셨죠? 연립주택이 조금 더 큰 개념이다라는 거 한 번 더 정리를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근생입니다. 이 근생이 엄청 많았죠. 제가 근데 근생은 조금 보실 수 있어야 된다. 시험 문제 너무 많이 나왔다. 예전에도 나왔었고 최근에도 출제가 됐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근생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자, 여기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단란주점이죠. 그죠? 단란주점. 단란주점이 150. 그래서 이게 만일 단란주점을 갔는데 그 단란주점 바닥 면적이 150이 안 돼요. 그럼 거기는 무슨 시설이다? 근생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단란주점에 갔는데 거기 면적이 150이 넘어요. 그럼 걔는 무슨 시설? 위락시설이라고. 맞죠? 자, 그리고 공연장이나 종교집회장을 갔는데 그 공연장이나 종교집회장의 바닥 면적이 300이래요. 300. 그럼 이게 300보다 작으면 근생이고 넘어가면 공연장이나 종교집회장은 각각 달라진다. 공연장은 문화집회.
종교는 종교시설. 그죠? 각각의 시설로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찢어진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맞습니까? 그래서 공연장에 대한 거, 종교 집회장에 대한 것들 여러분들 한 번 더 보시면 좋고요. 자, 그리고 이제 탁구장, 테니스장, 체육도장, 체력단련장, 뭐 에어로빅 해가지고 뭐 하는 곳이에요? 이거 누가 봐도 운동하는 곳이죠. 그죠? 탁구 치고, 테니스 치고, 뭐 쭉쭉쭉쭉 해서 나와 있죠? 요게 500 미만이면 우리는 뭐에 해당한다? 근생. 근데 이게 500이 넘어가면 운동하는 시설이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운동시설이다라는 거 한 번 더 보실 수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금융업소, 사무소, 중개사무소, 부동산, 출판사, 서점. 자, 이런데 500 미만이면 근생. 500이 넘어가면 업무시설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죠? 이런 개념도 같이 보셔야 되고, 그리고 게임 들어가요. 게임. 그쵸? 그래서 게임도 예전에 한번 보기로 등장한 적이 있다. 그래서 500제곱 미만이면 근생이고, 500제곱이 넘어가게 되면은 판매시설이다. 근데 그 중에 이제 뭐다? 뭐 상점이다. 그냥 판매시설로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게 얘라고 그때 설명을 드렸었죠. 자, 이름이 뭐예요? 학원. 자, 일반 학원은 교육연구시설 아니면 근생이에요. 그래서 500 미만이면 근생. 500이 넘어가면 이름이 뭐다? 교육연구시설로 빠진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기준이 500 기준으로 들어간다라는 거. 몇 기준이요? 500 기준. 그죠? 자, 근데 자동차에 관련된 학원이나 또는 내가 이제 가서 막 춤을 추는 이런 무도학원 같은 경우는 500이 되든 500이 되지 않든 무조건 특정 시설이 따로 있다 그랬죠. 해당되는 시설이. 자동차 학원은 어디 들어가요?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에 들어가고, 무도학원은 어디로 들어간대요? 위락시설로 들어간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판단을 조금 하셔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얘네들이 특이한 거니까 시험 문제가 나올만 하다라는 거죠. 됐죠? 자, 그리고 고시원 요거 500 기준으로 500 미만이면 근생, 500이 넘어가면 숙박시설이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맞습니까? 자, 그리고 뭐 500짜리 뭐 제조업소나 수리점도 있어요. 제조업소나 수리점도 있는데 거기 또 한번 500 미만이면 근생이다라는 거 정도 보시면 좋고, 슈퍼마켓 요거 1000 미만이면 근생, 1000이 넘어가면 판매시설이다라는 것도 한 번 더 보시면 좋다라고 제가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었죠. 그죠? 그래서 뭐 슈퍼마켓이나 또는 일용품 소매점 이런 건물들 1000 미만이면 근생이고 1000이 넘어가면 판매시설이다 예전에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좀 보십시오. 그래서 근생은 우리가 보통 근이라고 해가지고, 근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근생이라는 첫 번째 특정 소방 대상물의 용도를 한 번씩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문화집회 시설입니다. 문화집회, 그죠? 자, 여기 공연장이 있는데 이 공연장 같은 경우를 누가 봐도 공연하는 곳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닥 면적이 300 이상이면, 이게 300 미만이면 근생이라고 했어요. 앞에 나와 있었죠, 얘는. 그리고 결혼하는 곳 있죠. 특히 이런 데 예식장, 집회장이라고 얘기하는 가장 대표적인 곳인데 저기도 문화 및 집회시설이래요. 아셨죠? 그리고 뭐 회의장, 공회당 이런 데 있어요. 이런 데 다 들어간다라고 나와 있고, 관람장 나와 있습니다. 요 관람하는 곳이죠. 그죠? 관람하는 곳도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문화집회시설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체육관, 운동장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나와 있는데, 체육관과 운동장에 가보면 체육관과 운동장에 가보면 관람석 바닥 면적이 1000 넘는 것만 우리가 운동시설이 아닌 문화집회시설로 본다라고 했었고, 요게 만일 1000이 안 된다 또는 관람석이 없다라고 한다면 운동시설, 요거 제가 잘 보시라고 했습니다. 특히 이 두 개 잘 보시고요. 그리고 전시장에 가보면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체험관, 견본주택 이런 거 들어가 있다라고 했고, 동식물원의 종류에는 동물원, 식물원, 그죠? 수족관 이런 게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게 동식물 관련 시설이 아니다라는 걸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집관전동, 이런 애들이 어디 들어간다? 문화 및 집회시설에 들어간다라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또 정리를 하실 수가 있어야겠죠. 자, 그리고 종교시설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종교집회장으로서 바닥 면적이 300 이상이면 우리 종교시설로 포함을 시킨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보다 작으면 우리는 근생으로 간다. 봉한당. 자, 이거는 종교집회장 내부에 설치가 되면 걔는 종교시설이죠. 그죠? 네, 이런 것도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고,
자, 그리고 이제 판매 시설이죠. 판매 시설에는 도소전, 대표적인 게 도매, 소매, 전통, 맞습니까? 종교라던가 판매, 이런 것들. 자, 도매, 소매, 전통시장, 그리고 상점인데 아까 바닥 면적별로 이렇게 달라지는 것들, 대표적인 거 제가 2개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종교시설은 뭐 종, 판매시설은 판, 이런 식으로. 글자는 여러분들이 편한 걸로 따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운수. 운수, 요거 뭐 운으로 따셔도 되고, 수로 따셔도 되고. 근데 밑에 있는 운동 있죠. 운동을 뭐 운으로 따셔도 되고 뭐 동으로 따셔도 되고. 그거를 뭐 딱 정하진 말자고. 이게 정해 놓으니까 학생들이 더 헷갈려 하더라고요. 하여튼 이제 운수 시설을 이제 뒤쪽에 갔을 때 나오는 걸 보시면, 근데 운수는 잘 안 나와요. 우리가 외워야 될 것 중에 대부분 운이라고 하면 운동이 많지. 일단 운수라고 하겠습니다. 이 운수 시설이 있는데, 여기 운수 시설에 가보면 터철공항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터미널, 철도, 공항, 항만 이런 애들 들어간다 그랬잖아. 터철공항. 그래서 뭔가 이제 뭐 자동차로 옮기든 철도로 옮기든 항공기로 옮기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옮기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은 내가 여기서 저기로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뭐 비행기를 타든 철도를 타든, 맞습니까? 버스를 타든 그런 시설들이다. 근데 여기 갔을 때 뭐 제가 이거 잘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항공 관제탑도 포함이 된대, 공항 시설에.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공항 안에 가보면 관제탑이 있단 말이에요. 그 관제탑을 항공 관제탑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항공 관제탑이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에 포함이 된다라고 하면은 잘못된 답이라고요. 그것만 잘 알고 계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항공 관제탑은 어디에 들어간다? 그냥 공항 시설의 하나의 부속물로 들어가기 때문에 무슨 시설? 운수 시설로 들어가더라. 요거 잘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네, 이런 정비창 이것도 제외로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아직 그렇게 나온 적은 없고, 의료시설의 의, 그쵸? 의료시설의 의가 또 나와요. 여기 있습니까? 의 나오는데, 여기 가보면 요거는 이미 기출이 됐었다. 병원 종류. 그래서 병원의 종류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그쵸? 의원은 들어가지 않는다. 의원은 뭐다? 그냥 근생이다. 기억하시죠? 그죠? 자, 그리고 병원에 또 격리병원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의료시설이죠. 그죠? 격리, 전염, 마약. 딱 2개 들어가 있습니다. 전염, 마약. 그러니까 이 전염 마약도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병원의 종류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서 틀림없이 얘네들도 들어갈 수 있다고요. 됐죠? 또는 의료시설의 종류가 아닌 것은 해서 뭐 얘네들 껴놓고 나머지 이제 이상한 거 껴놓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의료시설의 종류도 알고 계셔야 되고, 병원, 격리병원, 그리고 의료재활시설, 여기 가보면 정신의료기관, 그리고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이런 것들이 들어가더라. 맞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에서 4가지, 그리고 병원의 종류도 알고 계시라고, 격리병원의 종류도 한 번씩은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세 분리의 분류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됐죠? 이런 것도 조금 잘 봐주시면 좋고, 그러니까 문제에 갔을 때 이런 정신이나 장애인이 들어가면 헷갈릴 만한 게 뭐냐면, 이게 노유자라고 헷갈릴 수 있거든요. 이게 노유자 시설이 아니다라는 거 잘 체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전에도 제가 포인트 이런 식으로 잡아드렸을 거예요, 아마. 자, 다음 이제 교육연구시설입니다. 교육연구시설. 그러니까 교육연구시설의 대표적인 걸로 일단 학교가 있겠죠. 근데 학교는 여러분들 뭔지 다 아실 거예요. 혹시 모르시나요? 다 아시죠? 그죠? 이 딸내미 첫째 딸이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개학이거든요. 요즘 방학이 짧더라고요. 한 달밖에 안 하더라고요. 지금 집에서 거의 울고 있습니다. 네, 너무 가기 싫어가지고. 학교가 너무 싫대. 그래서 세빈이거든요, 이름이. 제가 얘기했었죠. 세빈아, 학교 왜 싫어? 그러니까 아빠도 싫어하긴 했는데 왜 싫어? 그러니까 공부하는 게 너무 싫대. 친구들하고 쉬는 시간은 너무 짧고 왜 공부 시간이 기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저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 어릴 때. 그래서 안 가면 안 되냐? 안 가면 엄마 아빠가 잡혀간다. 의무교육은 해야 된다. 최소한. 현실을 얘기해줬죠. 엄마 아빠가 잡혀간다. 경찰서에. 그래도 되냐? 그러니까 상관이 없대. 이런 애가 다 있어. 뭐 상관이 없다라고는 얘기하는데 아니겠지, 그지? 하여튼 그래가지고 지금 막 죽을라 그래요. 막 아빠 다음 주에 학교를 꼭 가야 되는 걸까? 그럼 네가 학교를 가지 않으면 나도 일을 나가지 않겠다. 옆에서 이제 와이프가 이제 뭐라고 하는 거지. 미쳤냐고. 둘 다 뭐 하는 거냐고. 방으로 들어가라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하여튼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학교에 이런 게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쵸?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네,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쪽에 병설 유치원은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병설 유치원을 오답으로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잘 보시고, 그리고 뭐 대학이나 대학교 이런 것도 들어가 있죠. 그렇죠? 대학교 다 들어가겠죠. 그리고 교육원, 연수원, 직업훈련소 이런 거 들어가죠. 교육원, 연수원, 뭐 직훈 이런 거 다 들어가죠. 그리고 도서관도 들어가 있어요. 도서관. 그죠? 그리고 뭐 연구소 막 이런 것도 들어가. 저기 써놨지, 여러분들. 연구소. 그리고 제가 아까 보신 게 요거 잘 보시라 그랬죠. 교육연구시설에 학원에 들어가는데 자동차 정비학원이나 무도학원은 제외다. 아예 이쪽에 포함을 시키지 않겠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잘 보십시오. 이런 것들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뒤쪽에 가보면 이제 공공도서관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 공공도서관이 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교육연구관이고 무슨 시설로? 업무시설로 들어가더라. 그래서 좀 잘 정리를 해주시면 좋고. 자, 다음입니다. 이제 노유자입니다. 노유자. 그러니까 이 노유자는 어르신들이나 또는 이제 약간 이제 약하신 분들에 관련된 시설인데 노인 관련, 아동 관련, 장애인 관련, 정신질환자, 노숙인 관련 해가지고 노유자의 노 해가지고 우리 노동하는 장정숙이다라고 해서 제가 이거 종류 잘 알고 계시라 그랬죠. 노동하는 장정숙이다. 그래서 노인 관련된 거 엄청 많죠. 노인 주거복지시설, 노인 의료복지시설, 노인 여가복지시설. 그러니까 우리가 노인에 관련된 거니까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고. 노인에 관련된 것들이니까. 근데 제가 예전에 이제 시험 문제가 나왔었던 게 뭐냐면 그쪽에 가보면 노인에 관련된 게 쭉 나와 있어요. 그죠? 근데 노인 의료복지시설이라고 있습니다. 노인 의료. 그래서 얘가 의료시설로 한번 나왔었죠. 근데 이게 의료시설이 아니다라는 거 포인트 잘 따두셔라 라고 제가 예전에 설명을 드렸었고, 그리고 아동 관련 시설에 가보면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쭉쭉쭉쭉 들어가 있는데, 그럼 유치원이니까 병설 유치원이 여기 들어간다라는 거 내 말은. 왜냐하면 병설 유치원이 어디? 초등학교 안에 설치가 되는 거다 보니까 이 유치원 초등학교 안에 있으니까 초등학교가 교육연구시설이니까 이 병설 유치원을 교육연구시설에 포함을 시켜야 되냐? 아니라고요. 어디에 포함을 시킨다? 지금 여기 가보면 노유자 시설에 들어가 있다라고 들어가 있다고, 법에. 자, 그리고 장애인 관련 시설에 가보면 장애인 거주시설 뭐 해가지고 쭉쭉쭉쭉 장애인 관련 시설이 나와 있고요. 정신질환자 관련 시설도 마찬가지. 그리고 노숙인 관련 시설도 복지시설이나 뭐 자활, 재활, 뭐 종합지원센터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서도 뭐 자세한 게 나올 수 있겠지만 이거보다는 그냥 제가 큰 거 보시라 그랬죠. 특히 노인은 이미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으니까 조금 잘 보셔라. 의료시설이 아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0번 다음 수련시설 수에 나오죠. 요것도 시험 문제 나온 적 있다 그랬죠. 그래서 생활권, 자연권 들어가 있는데 생활권은 그냥 도시에 있는 수련시설이고 자연권은 약간 산속에 있는 수련시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요거 잘 보시라고 했습니다. 요거 유스 호스텔. 맞죠? 숙박이 아니다. 숙박이 아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운동시설입니다. 우리 운동하는 곳이죠. 뭐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등등등등. 자, 걔네들 바닥 면적이 우리가 몇을 넘으면? 500을 넘으면. 그죠? 그래서 근생에 해당하지 않는 거 들어가 있었죠. 자, 이런 게 들어가 있었고, 그리고 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이 1000제곱 미만이다. 그러니까 이게 1000제곱이 넘어가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화 및 집회로 빠지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운동장에 갔을 때 여기에 이제 우리가 육상, 구기, 볼링, 수영, 스케이트, 롤러스케이트, 승마장, 사격장, 그죠? 뭐 공도장, 골프장, 관람석이 없거나 여기도 1000 미만이면 운동시설로 들어간다. 그럼 여기 시설이 또 1000이 넘어가면 뭘로 간다? 문화 및 집회시설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오죠. 운동시설. 그래서 그렇죠? 그리고 종교, 운동, 요 세 가지가 문종운이라고 해서 세 가지가 같이 묶이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렇죠? 이 세 가지를 왜 같이 묶냐면 불특정 다수가 너무 많이 모이니까. 불특정 다수가 매주 달라지고 사람이 매주 달라질 수 있고, 어제 오는 사람, 어제 관람하는 사람, 다음날 관람하는 사람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종교시설 자체는 사람이 그냥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세 가지가 그냥 불특정 다수가 많이 모이는 시설로 해서 세 가지가 많이 들어간다. 문종은 해가지고 제가 예전에 설명을 드렸었고. 자, 그리고 이제 업무시설이에요. 일하는 곳이죠. 공공업무, 일반 업무 들어가 있는데 일반 업무에 오피스텔. 자, 요게 이제 우리가 이제 숙박시설이 아니다.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 맞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동사무소, 경찰서, 지구대, 우리 예전에 제가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들이 임용하면 가서 일할 곳 다 여기다. 소방서 들어가 있죠. 119 안전센터 들어가 있죠. 그리고 아까 일반 도서관은 교육연구시설이었지만 공공도서관은 무슨 시설이다? 업무시설이다 라는 것까지 정리를 조금 잘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됐나요? 네. 자,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숙박시설 나와요. 숙박시설은 제가 고시원 잘 보시라 그랬죠. 이게 원래는 숙박시설에 여기 업 들어가 있고 그죠? 숙박시설. 여기 가보면, 제가 순서를 이렇게 해놨네요. 자, 일단 교육연구시설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원래 이제 법 본문에는 숙박시설이 먼저 나오는데 교육연구를 제가 앞에다 몰아놨네요. 그럼 교육연구시설 가보면 교육연구 잠시만요. 교육연구시설 노유자 2개가 들어갔네요. 그죠? 뭔가 이상해서 맞죠? 여러분들 여기 2개가 들어갔네요. 내용이 거기 책에 가보시면 이거 제가 고쳐드릴게요. 거기 갔을 때 이제 교육연구가 앞에 나왔는데 또 나왔네요. 교육, 노유자, 수련, 운동, 업무 한 번씩 더 나오네요. 네, 이거 굳이 보실 필요 없겠죠, 그죠? 네, 보는데 뭔가 이상해가지고 여기 2번이 들어갔네요. 죄송합니다. 이거 숙박시설로 바로 갈게요. 앞에 했던 내용하고 똑같은 거니까요. 숙박시설, 일반형이 있고 생활형이 있고 그리고 고시원. 요 고시원 잘 보시라고. 됐나요? 약간 당황했어요, 지금. 약간 당황했습니다. 뭐지? 내가 지금 옛날 데자뷰라고 하죠? 옛날에 강의를 했던 건데 왜 또 나오지? 제 책이 그런 거였네요. 네, 요거 지워주십시오. 지워주십시오. 자, 위락시설은 뭐예요? 단란주점. 150 이상인 거. 150 미만이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근생. 그쵸? 그리고 유흥주점 들어가 있네요. 무도학원, 카지노. 이런 것도 다 위락시설이래요. 그죠? 그래서 무도학원, 카지노. 무도학원, 카지노. 약간 이제 술 먹고 노는 곳, 이런 것들 들어갔다. 근데 단란주점 시험 문제 잘 나온다라 그랬고, 그죠? 그리고 잘 보시고요. 뭐 숙, 위,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창고는 물류와 집배송 시설 이런 것들 다 들어가 있는데, 창고 안에 냉장과 냉동이 다 들어간다. 창고 안에 냉장과 냉동 다 들어간다. 됐습니까? 자, 근데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이나 또는 그 부속 용도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뭐 이런 식으로 제외하는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제외하는 것도 들어가 있는데 읽어보시고. 자,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이라고 들어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제조소 등이죠. 그죠? 제조소 등.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위험물 저장소, 그리고 제조소, 그리고 취급소. 이렇게 해서 위험물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제조소 등. 그리고 가스 시설. 산소 또는 가연성 가스를 제조,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산소나 가스탱크 합계가 100톤, 하나만 30톤 이런 거 나오죠. 그래서 가스에는 제조, 저장, 취급 이런 시설들이 있다라는 것도 같이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됐습니까? 이게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에 관련된 내용이고, 자, 그리고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이 들어가요. 그죠? 그럼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을 갔을 때 항공기 경납고와 항공기 관제탑, 운수시설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에 가보면 제가 아까 그랬죠. 경납고는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이고 관제탑은 운수시설이다. 이거 조심하시라고 제가 넣어놓은 거고요. 쭉 봤을 때 어차피 자동차 관련 시설들이 쭉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얘는 여기 들어간다. 그죠? 자동차 관련 시설. 그래서 얘는 교육연구시설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네. 됐죠? 네. 그리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거기 19 다음 보면은 동식물 관련 시설 들어가요. 자, 여기 동식물원이 안 들어간다라는 게 포인트다라고 제가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동식물 관련 시설. 그리고 자원순환 관련 시설이라는 게 들어가는데 요게 이제 재활용 시설. 고물상이나 또는 폐기물 해가지고 쭉쭉쭉쭉 들어가 있었죠. 그죠? 그리고 교정, 군사,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유치장, 국방, 군사시설 많이 나오진 않아. 이 뒤쪽은. 뒤쪽은 많이 나오지 않아서 방송통신 관련 시설, 발전 시설 한 번씩 다 읽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묘지 관련 시설에 가보면 봉안당이 여기 들어가요. 그래서 종교시설 안에 들어가는 건 종교시설 쪽에 들어간다 그랬고 동물에 관련된 것들 많이 들어갔다 그랬죠. 그리고 하나 보실게요. 요거. 가보면 휴게소나 어린이회관, 야외 이런 것들 다 관광유계 시설이다라는 거. 그죠?
그리고 장례시설에는 일반 장례식장과 그리고 동물 전용 장례식장이 들어간다. 지하가에는 지하상과 뭐가 들어갑니까? 터널. 그리고 지하가와 지하구에 대한 구분 여러분들 하실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지하가에 대한 구분과 지하구에 대한 구분이 다르더라. 특히 그리고 지하구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 시험 문제가 잘 나옵니다. 특히 여기 숫자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보시면 한 번 더 읽어보면 전력통신용 전선이나 가스 냉난방용 배관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집합 수용하기 위해 설치한 지하 인공 구조물이다. 사람이 점검 또는 보수를 하기 위해 출입이 가능하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전력, 통신 전선이나 가스, 냉난방, 배관. 그죠? 얘네들을 집합 수용하기 위해서 아래다 묻어놓은 거야, 여러분들. 근데 사람이 점검이나 뭐를 한대요? 보수를 하기 위해 출입이 가능한 것 중에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출입도 가능한 것 중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이나 통신사업용 지하 인공구조물이다. 그러니까 전력통신사업용이 따로 있고 그 외에 게 있다 그랬죠. 전력통신용 사업구에 가보면 전력구 방식이나 또는 통신구 방식으로 설치가 된 거. 그죠? 케이블 접속구가 없는 경우는 제외래. 이거 포함으로 바꿀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요 폭 1825, 높이 2, 길이 50m. 1 외에는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더라. 폭과 높이와 길이. 그죠? 요거 잘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위에 있는 것 중에 이제 2개 이상의 용도가 들어가면은 복합 건축물이다. 그죠? 자, 그리고 하나의 건축물의 근생, 판매, 업무, 숙박, 위락, 주택용도 함께 사용하면 얘도 복합 건축물이다. 우리가 그래서 주상복합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예전에 기출지문으로 이것도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다. 그리고 제가 비고 잘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비고. 보십시오. 내화구조로 된 하나의 특정 소방대상물이 계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과 벽으로 구획이 되어 있다. 계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과 벽으로 완벽하게 구획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걔네 두 개는 각각 1번 특정 소방대상물, 2번 특정 소방대상물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했고, 둘 이상의 특정 소방대상물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의 복도 또는 통로로 연결 시 하나로 본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 얘는 완벽하게 구획이 되어 있는 거고 뭔가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내화 구조로 된 연결 통로로 연결이 되어 있대요. 그러면 없을 때 10, 없을 때 6, 있을 때 10. 그죠? 없육 20, 없육 20. 그래서 없는 구조 6m, 있는 구조 10m. 벽이 천장 높이 2분의 1 이상이면 걔는 벽이 있는 걸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애매하게 있는 거죠. 애매하게 있으면. 자, 근데 2분의 1 미만이다? 그럼 벽이 없는 걸로 보겠대. 그쵸? 그래서 2분의 1을 기준으로 이상이냐 미만이냐. 그리고 내화 구조가 아닌 연결 통로로 연결이 되어 있답니다. 아닌. 그리고 컨베이어나 플랜트, 컴플 들어가 있고요. 지하보도, 지하상가, 지하가 이런 것들로 연결이 되어 있으면 우리는 이제 뭘로 보겠대요, 여러분들? 얘네를 지금 각각 보는 게 아니고 하나로 본대요. 뭔가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죠? 맞죠? 그래서 특히 요거 잘 나와요. 요거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 정리를 조금 잘 해두셔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대야가 보면 몇 가지 더 있어요. 자동 방화 셔터 60분 플러스 방화문이 설치되지 않은 피트로 연결되어 있거나 지하로 관련된 것들 연결되어 있으면 우린 걔네를 연결된 걸로 보겠다. 두 개를. 그죠? 이렇게 되어 있었죠. 자, 연결 통로나 지하구와 특정 소방 대상물의 양쪽에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적합하게 설치가 된 경우는 각각 어떻게 본다? 별개로 보겠다. 별개로 따로 보겠다. 화재 시 경보 설비 또는 자동 소화 설비의 작동과 연동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방화 셔터 60분 플러스 방화문이 설치가 되어 있다. 통로 양쪽에, 지하구 양쪽에 여기에 셔터나 60분 플러스 방화문이 설치가 되어 있으면 통로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이쪽으로 불이 넘어가는 걸 막아줄 수 있는 거니까 그냥 별개로 하겠다. 통로가 있지만. 그리고 화재 시 자동으로 방수되는 드렌처, 개방형. 그러니까 이 드렌처나 개방형은 이렇게 계고부가 있을 때 화재가 나면 수막, 그죠? 물이 어떻게 보면은 방사가 되는 설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위에 특정 소방 대상물의 지하층이 지하가와 연결이 돼 있다. 그러니까 건물의 지하층에 갔는데 그 지하층의 문을 열고 나가니까 어떤 건물에 그러니까 어떤 여러분들 별도 공간이 나온대요. 그 공간이 지하가래, 지하가.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보셨을 때 그 건물의 지하층을 지하가로 봐야 된대. 그 건물의 지하층이 아니고 지하가로 봐야 된대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지하상가가 이런 곳이 진짜 많잖아요. 건물인데 틀림없이 건물인데 지하층으로 가보니까 그 건물의 지하층도 있지만
밖으로 나가니까 거기 지하상가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야. 그죠? 그러면은 그 건물의 지하층을 그 특정 소방대상물 용도, 그 건물의 용도로 보는 게 아니고 어떻게? 지하가에 포함을 시키래요. 근데 완벽하게 구획을 하면 괜찮대. 그래서 지하가와 연결되는 지하층에 지하층 또는 지하가에 설치된 셔터나 방화문이 화재 시에 어떻게 된다? 닫힌다. 닫힌다. 또는 드렌처. 드렌처가 설치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 두 개를 따로 볼 수 있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위에 있는 여러분들 특정 소방 대상물 용도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되고 비고 내용도 최근까지도 계속 출제가 됐습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제 말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비고 내용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고 내용 잘 정리를 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소방용품 요거는 종류를 꼭 암기를 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어떤 설비가 있으면 그 설비를 구성하는 부품들이 어떤 건지가 이 안에 들어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소화 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에 소화기구나 자동 소화 장치가 들어가요. 그럼 자동 소화 장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했을 때 주, 상, 쾌, 가, 분, 고 이런 애들 6가지가 들어가 있었고 소화기구의 종류에는 소, 간, 자 그래서 소화기 맞습니까? 그리고 간이소화용구 그리고 자동확산 소화기가 있는데 이 중에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는 제외한다. 그러니까 얘네는 우리가 소방용품이라고 얘기하지 않겠대. 그래서 마른 모래라던가 또는 팽창질석, 팽창진주압 이런 것들은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구성품. 자, 이 두 개는 따로 나와 있는 거고 소자는 따로 나와 있는데 요거 제외예요. 요거 포함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했었고. 그래서 소화설비를 구성하는데 전, 관, 호, 해. 그죠? 그리고 기동, 밸브 이런 애들. 또는 유수, 가스 밸브 이런 것까지 같이 보시면 더 좋죠. 그죠? 소화전, 관창, 호스, 헤드, 가스헤드 아니라 그랬어요. 제가 가스헤드 아닙니다. 가스헤드 아니고 기동용 수압개폐 장치. 우리가 보통 압력 챔버라고 얘기하는 기동용 수압개폐 장치 들어가고요. 유수 제어 밸브. 그래서 물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이제 제어할 수 있는 유수 제어 밸브. 그리고 가스관 선택 밸브. 그죠? 이 가스관만 있어요. 요거 이제 수계에 대한 것들은 따로 없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경보 설비를 구성하는 게 있는데 삐요삐요 올려주는 누경, 가경 들어간다 그랬죠. 누정 경보기, 가스 누설 경보기 이거 차단기로 한번 바꿔놓은 적이 있다. 안 들어간다. 그래서 경보 설비를 구성하는 또 발수, 중, 감, 그죠? 근데 이 음향 장치에 사이렌 안 들어가요. 경종만 들어갑니다. 사이렌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따르르릉 경종만 들어가요. 자, 피난구조 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인데 사조환 다 들어가죠. 그죠? 사조환 포함입니다. 간이완강기 지지대 포함, 호흡기, 충전기 포함 이거 제외라고 나올 수 있다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등들 예비전원이 내장된 등 그죠? 표지 없고 선 없다라고 했었고 예비전원이 내장되지 않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휴대용도 안 되죠. 자, 소화용으로 사용하는 제품 또는 기기 소화약제, 방염제에 들어가 있는데 뭐 이것도 지금 한 번 더 볼게요. 가스계 소화약제만 소화약제가 해당이 된대요. 물은 따로 얘기하지 않겠다. 가스계만 얘기를 하겠다라고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맞습니까? 네, 이런 개념들 여러분들이 조금 잘 정리를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가보면 이제 OX 문제가 있는데 이거 빠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기본 OX부터. 소방시설에는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 어우 제대로 들어가 있네요. 소방시설 등에는 소방시설과 출입구가 아니고 비상구. 기억하시죠? 맞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세 번째 무창층은 지상층 중에 법적인 요건을 모두 갖춘 계급 면적의 합계가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무창층. 오케이. 자, 소화활동 설비에는 재연, 연송, 연살, 비콤, 무통, 연방 다 들어가죠. 오케이. 아파트 등이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을 얘기하죠. 10층이 아닙니다. 그죠? 5층. 동식물하는 동식물 관련 시설에 해당한다? 이거 맞습니까? 아니죠. 맞잖아 여러분들. 내가 이거 잘 보시라 그랬잖아. 문집이라 그랬잖아. 그치? 7번 의료시설에는 병원, 격리병원, 정신의료기관,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 포함이 되죠. 8번 자동차 운전학원이나 자동차 정비학원은 교육연구시설에 해당한다. 얘는 어디라 그랬어? 내가 아까 항공기 및 자동차.
틀림없이. 자, 소방서는 업무시설에 해당한다. 그쵸. 명확하게 우리 딱 포함을 시켰었죠. 무도장 및 무도학원은 위락시설에 해당한다. 오케이. 그죠? 위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고요. 11번 항공관제탑은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에 해당한다. 오케이. 잠깐만. 항공관제탑. 그쵸? 맞죠? 아니죠. 얘 운수시설이죠. 운수시설. 네. 자, 그리고 12번 소화기구는 소방용품에 해당한다. 소화약제 외의 것 제외. 오케이. 됐습니까? 자, 그리고 13번 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간이 완강기 및 지지대도 포함이죠. 포함. 네. 인명구조기구는 방열복, 방화복, 인공소생기, 공기호흡기죠. 그죠? 이거 잘못된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저거 종류 물어본 거예요. 단란주점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 면적이 300일 때 근생에 포함된다. 자, 150 이상이면 위락이죠. X. 유스호스텔 수련. 어린이회관은 문화 및 집회시설에 포함된다. 자, 어린이회관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문화 및 집회가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 그죠? 관광유계시설이죠. 관광유계시설. 관광유계시설. 어디 있어요? 여기. X. 맞습니까? 자, 18번. 자, 요거 주상복합에 대한 거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고, 벽이 없을 땐 요거 하나로 볼 때 6m. 누전 차단기 포함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개념들 네,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죠? 됐죠? 그래서 이거 잘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고. 다음, 기출. 무창층 개구부의 크기는 크기가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통과할 수 있어야 되고, 그죠? 두 번째 보겠습니다. 소방시설에는 소화수조가 들어간다. 이것도 맞는 얘기죠. 소화용수 설비의 소화수조. 구조대는 피난구조 설비 중 인명구조기구의 종류이다. 자, 구조대 같은 경우는 인명구조기구가 아니고 피난기구죠. 피난기구. 그죠? X. 비상조명등 설비는 소화활동 설비가 아니죠. 그죠? 비상조명등은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했을 때 피난구조 설비다. 자, 이거 아까 했던 거죠. 그죠? 300제곱미터는 근생이 아니죠. 이거 위락시설입니다. 150이 넘으면. 자, 의료시설에는 노인의료 안 들어가죠. 왜냐하면 노인의료는 무슨 시설이다? 요거 노유자. 그죠? 한방의원은 뭐예요? 근생. 자, 요양병원은 의료시설에 포함된다.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아까 병원 쪽에 갔을 때 들어가 있었죠. 그쵸? 맞죠, 여러분들? 도서관 직업훈련소는 교육연구시설에 포함된다. 요거는 맞는 얘기고요. 유스호스텔은 숙박시설이 아니고 수련시설이죠. 얘 관광유계시설이었고 아까. 그죠? 그리고 특정 소방대상물의 종류는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죠. 자, 12번. 벽이 없을 때는 6m 이하일 때 하나로 본다. 지하구 1825. 그쵸? 제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하면 우리 챕터 1이 끝납니다. 네, 챕터 1이 끝나고요. 요게 이제 시설법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법에 대한 내용 여러분들 정리를 조금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럼 조금 쉬었다가 저희 시설법 챕터 2 소방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방역, 여기가 양이 진짜 많죠. 여기를 한번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